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간밤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저희가 월요일 날 금리에 대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먼저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푸틴이요, 지금 하는 모습이 정말 푸틴답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 제재는 계속 피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서 이권은 다 찾고 있는데, 트럼프가 뿔이 나서 간밤에는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를 공격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K방산주, K재건주, 유가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평화협정이 어렵죠 지금? 사실 뭐 돈바스를 내놓으라고 네.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들어주기가 좀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이미 이제 영토의 상당 부분을 좀 러시아한테 뺏겼는데 뺏긴 상태죠.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그냥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진짜 뭔가 이제 좀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당장 합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네. 양쪽의 이제 이해관계가 워낙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보고 이제 또 러시아를 더 공격하라. 그래야 지킨다 평화를.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준호 매니저도 이제 지난번에 잘 이제 코멘트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정전 휴전이 쉽지 않다. 어려워요. 워낙 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또 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이해관계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추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막대한 지금 재정을 지금 쏟아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받아야죠. 만약에 이제 휴전이 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결국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주도권을 누가 이제 쥐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들 물론 뭐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너무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할 수 있는 가능성, 평화협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고조가 되면서 오히려 재건주들이 올라가는 와중에 방산주들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근데 이제 어제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방산이, 측면에서 방산주들이 다시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아마 오늘도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걸 보면 방산주들, 특히 저는 방산주 중에 투톱을 지금 당장 꼽으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이제 원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산이라는 기업. 우리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풍산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풍산도 주가가 최근에 단기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니, 기술적 분석을 좀 네, 해주시죠.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 해드리면 예. 고점 대비 지금 30%가 훨씬 넘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풍산은 아직도 이제 하반기 때 뭐 탄약도 신규 라인업도 이제 계속 좀 출시가 좀 될 거고, 유럽 쪽 이제 수출이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침은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딱 제가 이제 하단에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요 자리가 정확하게 지금 이번 주에 딱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요 구간에서 요렇게 이제 좀 튀어 올라오는 파동을 공략을 좀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풍산뿐만 아니라 뭐 증권사 이제 리포트를 좀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적어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수주가 없어도 지금 현재 수주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3년 동안은 계속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주 잔고가 이제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주들은 이제 밸류가 뭐 많게는 60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 파동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정도 시점이면 여러분들 이제 방산주를 또 신규 편입하는 관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뭐 그리고 그 외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센티적인 측면에서도 평화협정이 좀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측면은 방산주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이제 포인트가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재건주가 막 가고 방산주 힘들 때 준호 매니저가 평화협정은 쉽지가 않다. 재건이 될 때 재건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면 진짜 재건주 조정받고 방산주 날아가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 보면 재건주 쪽이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방산주는 힘을 내고 있고,
결국 방산주 쪽으로 네. 들어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미 뭐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게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전쟁을 넘어서서 이게 뭐 미국과 이제 유럽 그리고 뭐 러시아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지금 복잡하게 엮여 있고 뭐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제 분쟁 성격으로 지금 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쉽게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한 번만으로 이게 해소되기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지금 끌고 있는 이 전쟁이 지금 해소되기는 어렵고 최근에 또 이제 미러 정상회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인데 일단 지금 많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화난 것 같은 게 SNS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안고서는 승리가 어렵다. 네. 직접 반격 지원을 좀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맞습니다. 스포츠로 평화협정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로 따지면은 정말 훌륭한 수비진들이 있는데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미국이 군사 지원을 거의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주면서 사실 뭐 러시아 푸틴을 압박하는 카드겠죠.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종전이나 휴전 또 평화협정을 하는 데는 그 가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이미 끝났으면은 이미 뭐 그 해에 끝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끌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분쟁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서서 오히려 좀 국제 분쟁으로 좀 번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소가 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항상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전이나 휴전이 되면은 그때 우리가 재건 관련 종목 들어가도 그 시세를 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영토 보고 맞습니다. 네, 어디 그래서 내줬는지. 그때 우리가 뭐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오히려 최근에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좀 억울하게 조정에 나와줬던 반상 세터가 오히려 저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고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픽은 있다면요? 네. 픽은 이제 STX 엔진을 좀 픽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시스템인데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관련된 모멘텀 이번에 네, 한미 네. 정상회담을 앞둔 예. 시점에서 이제 조선 관련된 마스가 프로젝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대형 엔진,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는 STS 엔진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또 디젤 엔진도 STS 엔진이 국산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STS 엔진의 어떤 추가적인 2차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분출되다가 쉬어갔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억울한 게 항상 육각형 기업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조방원이 조정에 나올 때 조선, 방산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같이 밀려버린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네. 방산이 밀릴 때는 방산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조선이 밀릴 때 조선으로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지금 이제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도 다음 주죠. 하고 또 그리고 방산 세터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좀 조정 흐름이 터프하게 나와줬었는데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빠르게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하나 시스템은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 조정 나왔던 부분들이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9 자주포에 이제 우리의 엔진을 쓰는데 그 엔진이 바로 맞습니다. STX 엔진. 그래서 STX 엔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때 혹시 필리조선소 간다. 네. 어제 그렇게 일정이 발표가 됐었죠. 됐죠. 예, 네, 하나 시스템이 방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민 매니저. 네. 이렇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푸틴이 다시 유가가 치솟잖아요. 네. 유가가 치솟으니까 트럼프가 약간 화를 딴 데다가 지금 화풀이를 하면서 태양광 풍력은 네. 사기고 내 눈을 뜨고 있는 시절에 내 집거래는 승인을 안 해준다. 어제 풍력 태양광 네. 뭐 CS 윈드 또 하나솔루션 뭐 다 했거든요. 네. HD 현대. 오늘도 미국에서는 또 태양광 풍력. 갑자기 신재생을 공격을 해요. 오늘 우리도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틀 전에는 태양광 쪽이 예상보다는 그 세제 이제 그 개편되는 게 충격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썬런 포함해가지고 막 뭐 태양광 포스올라, 종목들이 막 네, 급등을 날라갔죠. 했었잖아요. 네. 미국장에서. 근데 이제 오늘은 또 풍력 태양광과 관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엄포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은 뭐 태양광 풍력이 사기다 이 얘기는
뭐 후보 시절 때부터 습관적으로 뭐 뱉어내던 그런 얘기였고 예. 신규 단지 이제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역설적으로 이게 내피셜로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미국의 대규모 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큐셀. 특히 네.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주택 태양광 시장 쪽은 하나큐셀이 뭐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저는 뭐 충분히 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 정책 동력이 너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당연히 이제 추진해야 되고 요번에 이제 국정기획 과제에서도 원전은 싹 빠졌지만 태양광 풍력이 신재생 쪽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썩 그렇게 이제 강하진 않거든요. 정책준대.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 모멘텀이 많이 좀 둔화되어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좀 또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떡할까요? 아마도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행보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특히 이제 실적 시즌 전후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던 종목들조차도 이제 조정을 받는 와중에 사실 실적 컨센서스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조금 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지루하게 이제 박스권 행보 장세가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이어지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어떻게 보면 좀 옆으로 좀 들어놓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게요. 요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반등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무거운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내에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정책 그리고 지금 소버린 AI와 관련된 이슈도 완전히 이제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아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논란에서 이제 불거진 시장의 신뢰훼손 이게 결국은 정부 정책 동력이 이제 약화로 이어진 거고 대통령 지지율도 막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약발이 또 안 먹히는 풍력태양광. 거잖아요. 네. 지지율이 막 60% 넘어갈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다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50% 초반까지 막 지지율이 좀 떨어져 버리니까 정책 동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라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이 가려면 시장에 분명히 신규 자금 유입이 돼야 돼요.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부터 예탁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증시 거래 대금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코스닥은 하루에 거래 대금 5조 원을 넘기기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만 사실상 이제 정책 수혜주들도 속된 말로 약발을 좀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정책 모멘텀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진입 시점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태양광. 영민 매니저는 이제 트럼프가 때리는 것도 있고, 이재명 정부가 여기를 미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 정책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탄력을 못 받는다.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준호 매니저한테는 크게 탈탄소 입장으로 원전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K 원전은 실은 요번에 국정과제에서 아예 맞습니다. 원전이 언급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막 최근에 나온 그 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아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또 힘을 내고 있거든요. 원전. 오히려 그 발언에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또 이제 화석 연료의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게 또 소형모듈 원자로고 그렇죠. 또 그리고 사실 또 이제 AI발 어떤 전력난으로 인해서 뭐 사실 태양광 그 설비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긴 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원전 대형 원전은 이제 공기가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형모듈 원자로 쪽이 사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번에 또 빌 게이츠가 이제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SMR 쪽에 우리도 어제요? 준비가 되어 네. 있다라는 이제 발언과 함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선과 함께 원전이 사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웨스팅하우스와 또 한수원이 다시 한번 또 이제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만 2050년까지 거의 300기 건설을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럽이나 또 그리고 중동 다 같이 합작으로 또 이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국내 K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뭐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사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장중에 살짝 변동은 나오긴 했지만
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서명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또 조이트벤처 설립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물밑 협상이 충분히 좀 이뤄진 상태고 이번 한미 협상에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한풀 꺾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연설을 앞둔 시점에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오히려 원전이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그리고 좀 한전 기술 그리고 또 이제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팀 코리아로서 가장 이제 원전 관련된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강력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특히 건설주들의 어떤 조정 흐름이 좀 컸었었는데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담당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시공은 현대건설이 다 담당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또 이젠 국내 K 원전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현대건설도 강력하게 또 시세가 부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도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대우건설이 또 간 것도 네, 팀 코리아에 포함돼 있어서 팀 코리아에 포함돼가지고 원전 짓는 거. 여러분 웨스팅하우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우리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제 대우건설 또 맞습니다. 현대건설, 삼성, ENA 다 이런 계사.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와 리뷰를 함께 영민 매니저하고 봐야 되겠어요. 네. 프리마켓 특징주는 한전 산업 12% 급등이고 리뷰 종목에는 한전 기술 두 개를 같이 네. 가보죠. 실제로 제가 어제도 이제 한전 기술 리뷰해드리면서 9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밀렸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한전 기술이 장중에 15%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관련된 기업들은 멀쩡히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라는 거는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전이 마치 뭐 우리나라가 사기를 당한 것처럼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그 임용 계약 논란 때문에 네. 엄청나게 그냥 전국적으로 이게 논란이 좀 전 불거졌다가 국민, 네. 이게 어제는 또 어떤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졌냐면 실제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와서 미국에 원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미국의 이제 원전 시장 규모 우리가 이제 지금 전 세계 원전 시장 규모가 한 1,000조 원대까지 이제 확장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 시장만 한 100조에서 많게는 200조까지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이제 직접 코리아 원팀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게 논란이 불거졌던 게 이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었나? 막 이렇게 이제 또 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지금 정반대되는 이제 현상들이 며칠 사이에 이제 하루 만에. 반복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온탕 낸탕 어디에 이제 지금 박자를 맞춰야 될지 그 사이에 물량 털리고. 네, 그 사이에 개인 네. 투자자들만 이제 털리고 네. 또 기관 투자자들은 또 잽싸게 이제 투자 줍줍하고.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네. 이제 줍줍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들어올려 버리잖아요. 실제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오히려 지금 넘어가는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뭐 11만 원, 12만 원 상단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한전 기술은 한국형 이제 혁신 SMR 요거 이제 설계하는 기술을 또 자체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수출의 이제 가능성까지도 이제 대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미 이제 원전 협력이 진행됐을 때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한전 기술이 튀었고 한전 기술 튀니까 오늘 한전 산업도 산업이. 이제 같이 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한전 산업은 어제 잘 못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또 한전 산업 쪽으로 순환매가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예.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 두 종목 다 약간은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한 거래가 이제 불거지면서 특히 어제 우리 철진 앵커께서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이제 마스가 제2의 마스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마누가 예. 마누가가 이제 새로 생기는 네, 거예요. 네. 뉴클리어에 뉴클리어. 이제 N을 따가지고 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얼마나 구체적인 이제 협약이 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미국 쪽에서 직접적인 또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쪽은 이미 그동안에 오랫동안 마스가 하면서 네. 관세 협상을 할 때부터 시장에 익히 알려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리아 원팀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저는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조금 사이즈 작은 종목이지만 G2파워 같은 이런 기업들 G2파워도 지금 계속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또 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자재 종목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드려봐야 되는데 그 전에 S&D 한번 살짝 짧게 갈게요. 이 불닭볶음면의 소스가 맞습니다. 아니 시세가 계속 야금야금 나가지고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잘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근데 시세가 계속 나니까 뭐 맞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과도하게 나와졌던 게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삼양식품에서 지금 바꾼다. 소스 업체를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혹시 그럼 불닭볶음면의 소스가 S&D의 어떤 독점 공급하던 소스가 아니라 새롭게 또 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었는데 그건 아니고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대로 가고 새로운 어떤 제품의 R&D 때문에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어떤 조정은 과도한 조정이었고 그리고 S&D의 10월부터 이제 신공장 가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앞으로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불닭볶음면을 제외하고 불닭볶음면 소스 자체가 판매량이 지금 글로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쪽에도 계속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S&D의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특히 뭐 이번 주에 우리가 뭐 관세라든지 뭐 증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단기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캐던 효과가 계속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S&D가 K푸드의 가장 대표 종목으로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네,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확실하게 턴하고 있는데 그래서 S&D와 또 그리고 우양, 뭐 풀무원 같은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때문에 뭐 단톡방에도 모이시고 하고 있는데 자, 두 분의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갈아타라 1번. 아니다. 하이닉스에 그냥 있어라 2번. 3번은 반반 치키처럼 하이닉스 반, 삼성전자 반, 반반. 자, 영면 매니저 1, 네. 2, 3번 중에 저는 이제 3번 하고 싶어요. 반반? 사실 갈아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심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요? 최근에 네. 여러분들께 이제 좀 뉘앙스. 어쨌든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회장 이제 사법 족쇄가 이제 풀리고 본격적인 이제 현장 경영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투자 확대가 이제 진행되는 시점부터는 삼성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교 1등 하던 친구가 계속 전교 1등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쟤는 원래 잘하던 애니까 네. 그럼 쟤는 시험만 치면 그냥 전교 1등 하는 애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교 10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3등, 전교 2등 하면 얘 뭐지? 새로운 학원을 끊었나? 멋져 보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게 딱 삼성전자 지금 그런 국면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HBM4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많이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오피셜로 딱 공식적으로 보면 아직 하이닉스도 샘플 테스트 통과했다는 오피셜이 안 나왔어요. HBM4 12단 네,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업계에서는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엔비디아에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건 때문에 맞죠. 당연히 네. 이제 공식적으로 퀄 통과 승인이 나오려고 하면 하이닉스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추측성 보도로 뭐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를 했고 10월부터 양산할 거고 삼성이 이제 엊그제 나온 보도가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한다. 이제 프리 프로덕션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샘플을 공급한 순서대로 보면은 SK 하이닉스 그다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HBM3E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 70여 %,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좀 치고 올라오면서 한 20여 %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비유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전교 1등은 계속 전교 1등 하는 거지만 10등이 이제 2등, 3등 이렇게 네.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은 공급망 안에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가 만약에 요번에 진짜 퀄 테스트를 해가지고 HBM4부터는 합격. 엔비디아 쪽에 네.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인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자가 또 시장에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점유율은 조금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저는 뭐 하이닉스 수익성에는 이제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단가에 대한 약간의 이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퀄 통과도 늦어지고 단가 일단 협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죠. 안 되고 완료가 있죠. 안 되니까 네. 이게 퀄 통과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로서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좀 우려는 있을 수 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또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조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는 또 하이닉스 주가가 빠진 게 또 이게 파업과 관련된
하이닉스 우리 직원분들도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성과급이 지금 1,500%인가 1,700%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파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노란봉투법하고 지금 모든 산업 부분이 다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버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오늘은 뭐 다행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으로 다시 네. 돌아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삼성의 좀 시간이다. 그래서 삼성에 이제 비중을 좀 두시되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4도 여전히 HBM4도 저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할 거고 가격도 HBM3E 12단에 비해서 최소한 25에서 30% 정도는 인상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가시화되면 또 SK 하이닉스 주가는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이제 반등 목표치를 보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4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8만 전자 이상까지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는 흐름 그런 걸 이제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비중이 많으신 분은 일단 절반은 삼성전자로 일단은 가는 게 그래서 네. 반반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 지금 만물 박사님이 삼성전자의 HBM4 퀄 통과 뉴스를 보니까 과거 한미반도체와 한마비전처럼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마치 실적이 잘 키우고 또 똑같아도 주가라는 게 항상 그런 건 싫어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좀 상승 탄력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도 함께 해주셨고 엔비디아가 지금 자꾸 삼성전자를 키우는 게 하이닉스가 가격을 안 낮추니까 여기 또 있다 삼성전자 70%막 인상된 가격으로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그런 또 보도가 이면도 나왔었잖아요. 있거든요, 실은. 준호 매니저. 네. 1번 삼성전자로 이참에 이게 가요? 아니면 하이닉스로 남아요? 반반을 가요? 저도 반반할까 했는데 그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는 그래도 에러 오브 삼성. 최근에 어떤 우주의 기운이 좀 삼성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진짜 빅테크 최고 기업인 뭐 애플과 테슬라와 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이 일주일에 한 2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HBM 관련된 이제 뭐 통과 소식이 일주일에 2번, 3번씩 지금 이제 추출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다음 HBM4 주도. 같은 경우도 네. 콜테스 통과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악관에서 뭐 삼성전자 지분 투자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또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언더독 효과가 나와주는데 결국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디램의 어떤 왕자였던 삼성전자를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이 올해 3방에까지 환호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한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또 그리고 이제 HBM 쪽에서 지금 이제 또 어떤 이제 그 소외되면서 실제로 주가 하락이 너무 오랫동안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어떤 멋진 반전을 좀 꿈꾸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관련 수요 종목들이 오히려 사실 SK 하이닉스의 가장 대표 종목이었던 한미반도체, TC 본진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반도체는 HBM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계속 지금 추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그래도 크게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을 당장 SK 하이닉스를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시장 자체는 그 독점 구도가 깨졌다라는 그런 부분 거 그리고 좋아하죠. 삼성전자가 네. HBM에 대한 어떤 이제 공급 계약을 드디어 체결했고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더 플러스가 되면서 삼성의 어떤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최근에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도 지금 네.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MZ 세대들에서 오히려 애플이 거의 국룰이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삼성의 어떤 폴드폰이 거의 MZ 세대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삼성의 어떤 사업들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와 동시에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진짜 HBM4가 됐던 또 우리 HBM3 12단이 됐든 뭐가 됐든 엔비디아의 공급 계약을 공식 오피셜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와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삼성전자의 네. 올인 일단 하이닉스 쳐야 된다. 또 하이닉스가 뭐 기술적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한 25, 25, 네. 20원을 일단 깨졌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함께 좀 있습니다. 오늘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반반 전략과 삼성전자 전략이고요. 근데 관련해서 저는 또 이제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네. 상승률로 따지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하이닉스는 상단을 지금 제가 30만 원 정도 보는 했으니까.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7만 1천 원이 이제 네. 8만 원 정도 보는 거니까
상승률로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걸린다. 있겠지만 상승률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조금 또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믹스 조금 전략. 치사하지만 좀 반반 네.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비장 2개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맨 매니저는 테스 네. 가보도록 하고 준호 매니저는 코아시아. 두 개가 테스부터 갈까요? 네. 테스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또 마이크론 메모리 이제 3사를 다 이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D램 이제 전환 투자, 특히 낸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공정의 증착 장비 기업들이 지금 나란히 다 네. 특히 원희가 IPS하고 테스가 굉장히 좀 돋보이는 5일선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테스는 이번 주에만 수주 공개가 지금 2건이나 나왔어요. SK 하이닉스 쪽으로 208억짜리 나왔고 그다음에 이틀 전에 135억 원짜리 이제 수주가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또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은 지금 P4 투자는 지금 재개가 된 상태로 확인이 됐고 P5에 대한 이제 투자도 시작할 거고 거기에다가 미국에도 아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그래야죠. 실제로 네. 테일럿이 이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엊그제 제가 어제였나요? HBM4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D램을 화성 평택에서 이제 만들어서 원시 공정으로 이제 D램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걸 바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패키징은 미국에서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관세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전략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추정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후공정 단에서도 이제 투자 확대 이제 기대감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테스는 이제 전공정 쪽이지만 사실상 이제 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확대로 가장 좀 돋보일 수 있다. 거기다가 수주 공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스는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33,000원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좀 무난하게 5일선 좀 타고 가는 흐름이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스 진짜 최근 공시 보시면은 뭐 하루 걸로 하나씩 방금 말한 반도체 하이닉스와의 135억 또 장비 또 어닝 깜짝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증착 장비지만 선단 공정이죠. 맞습니다. 뭐, 테스가 갈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하시고요. 코아시아 갈까요? 네, 일단 뭐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주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코아시아 그룹으로서 코아시아 이제 세미를 비롯한 코아시아 그룹주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거의 한 26년째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훈풍과 함께 코아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예. 그 안에서 이제 코아시아 넥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칩을 또 공동으로 개발하기도 했고 엑시노스 칩을 같이 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코아시아 세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DSP 디자인 하우스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확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테슬라와 이제 먼저 거의 23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돼서는 사실 코아시아가 영향이 좀 크고 또 거기다가 애플의 어떤 추가 공급과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백악관에서의 어떤 이제 삼성의 어떤 지분 투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이 공격적으로 좀 투자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에 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시가총액이 다소 좀 가볍고 또 그리고 약간의 좀 테마성 성격이 띈 코아시아가 그래도 지금 뭐 AD 테크놀로지와 가온치스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아시아의 어떤 계열사들이 삼성전자 이제 부품부터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어서 최근에 폴드오폰 판매량 증가에 있어서도 코아시아 계열사들이 이제 공급을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적용되면서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삼성과 같이 손잡고 같이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한 12%, 13% 정도 상승 중인데 네.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좀 7,0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 삼성전자 팀. 맞습니다. 네. 우리가 좀 원하는 건 이제 자동차 칩 같은 것도 해주기를 또 원하는데 또 그것도 하고 기타 다 하더라고요. 뭐 다 해요. 하는 게 뭐 네, 다 하죠. 다 해요. 코아시아 쪽 봤습니다. 이제 일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용현 매니저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좀 또 오늘도 그저 그럴 것 같아요. 환율도 그렇죠. 많이 오르고 어디로 향할까요? 일발은? 일단 뭐 우리 시장 환율이 1,400원 방어가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맞아요.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다 파월 연준에 지금 입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뭔가 이제 투자 심리에 좀 살아나고 있는 엔터 콘텐츠 쪽 뭐 물론 이제 YG 엔터라든지 SM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막 사상 최고가 달리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엔터 기업 중에 큐브 엔터라는 기업을 오늘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큐브 엔터도 2006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니까 업력이 꽤 오래된 기업이고요. 간판 또 아이돌 IP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네. 또 굉장히 이제 또 탄탄한
또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라이썸이라든지 나우즈 같은 이런 신규 그룹들도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제 핵심은 여자 아이들 요 이제 걸그룹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우기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멤버 모두 통틀어서 네. 중국 웨이보에 팔로워가 가장 많은 이제 멤버가 바로 우기. 1,071만 명 이제 팔로워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텐센트 뮤직에서 이제 평가를 하기로 상반기 내 가장 이제 높은 이제 성적을 이제 기록한 한국 아티스트가 다른 그룹이 아니라 바로 여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원 성적도 중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이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이어가고 네. 있고 실제로 이제 올해 말고 작년에 범중국권 이제 중국에서는 월드 투어를 못 했었잖아요. 공연이 네. 이제 막혀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화권에 홍콩, 대만, 마카오 이런 데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10만 명이 넘는 이제 관객들을 모객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이제 월드 투어가 재개가 되는데 만약에 중국까지 풀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40회 정도 이제 월드 투어 해가지고 6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IP 중에 하나다. 물론 뭐 블랙핑크하고 비교를 또 하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스코어만 놓고 보면 가장 좀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가 또 10월 말 11월 또 에이펙 정상회담 뭐 그런 일정상에 또 시진핑 시진핑 주석의 오고. 이제 방한 네. 가능성,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또 요번 주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좀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신인 이제 걸그룹 말고 보이그룹 나우즈라고 하는 이제 나우즈. 그룹도 중국 시장을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중국어 버전으로 또 음원을 발매를 했는데 이게 발매되자마자 첫날 바로 그냥 중국 내 음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 또 준비를 해왔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버추얼 아이돌 이제 개발하는 게 한때는 엔터 기업들 왜 이제 NFT라든지 이제 뭐 이런 이제 예. 시장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나왔다 받았을 들어갔죠, 때 이런 저거. 이제 예, 버추얼 예, 아이돌 예. 만드는 게 열풍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요번에 캐대언 열풍도 거기 보면 헌트릭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그 헌트릭스가 그냥 가상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싱글 차트 다 1등 해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엄청난 수익을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면 장점이 뭐냐면 그냥 모조리 다 현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멤버가 전 세계 언어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버추얼 아이돌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그다음에 영국 뭐 이런 모든 언어를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지화되어 있는 아이돌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생활 관리도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뭐 아이돌 이제 버추얼 아이돌의 통제하에 이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큐브 엔터는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자사주 요것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한 100억 원 정도 이제 주조하는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엔터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YG나 SM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가를 지금 계속 네, 경신을 하고 그쵸. 있는 흐름이지만 큐브 엔터는 이제 겨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구간이어서 아직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일봉의 장기 파동이니까 원체 지금 바닥이에요. 완전히 이제 들어누워 있던 구간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충분히 뭐 요 정도라면 네. 접근을 한번 해봐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이제 18,400원에서 뭐 18,500원 그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22,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우기가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죠. 아이들. 네, 여자 아이들, 아이들에서 여자 여자를 지금 네. 빼서 아이들의 네. 큐브 엔터를 향했습니다. 또 이유가 있죠. 오늘 밤에 이제 워낙 빅 이벤트 환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좀 엔터 쪽 라인에서 네. 잠시 또 피해가는 또 하나의 전략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일반은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뭐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예. 시장은 이제 언더독 효과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섹터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언더독이 2차 전지 네, 섹터에서 가장 이제 대표격인 삼성 SDI라는 종목을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좀 들고 와 봤습니다. 리얼 언더독.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정말 진짜 맞을 만큼 맞았다. 그래서 사실 충분한 어떤 조정에 최근에 지금 이제 지난달에 살짝 좀 살아나려고 했다가 이번 주에 지금 이제 가파른 시장 조정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 상태라서 저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그래도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이제 금리의 민감도도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ESS 쪽으로 확실한 지금 반전을 노리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8월 수출입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8월 20일까지 수출이 7.6% 급증했고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2.7%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리고 선박 쪽에서의 어떤 수출이 좀 증가를 했었었는데 2차 전지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이 수출액이 정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천연 흑연 쪽에서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리튬 이온 쪽에서 그렇죠. 수출 금액이 이제 대폭 증가했다라는 건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과 맞물리면서 지금 ESS 쪽에 이제 매출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북미 쪽의 ESS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제 테슬라에서 또 이제 K 각형 배터리를 처음으로 채택할 것이고 조만간 좀 조달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LG 엔솔은 파우치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원통형과 각형의 거의 국룰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 현 시점에서 또 이제 각형 배터리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좀 ESS LFP 배터리 관련된 6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 SDI가 테슬라의 어떤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전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지금 뭐 카메라 모듈부터 또 MLCC, 뭐 삼성 전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과 테슬라의 어떤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AI와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그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삼성에 사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6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도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게 이미 배터리 3원기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 번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지 않았던 삼성 SDI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동안은 CATL의 각형 배터리를 독점적으로 의존해 오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탈중국화가 빨라지면서 삼성 SDI를 채택할 가능성이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3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렸는데 그 부분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는 삼성 SDI에서 지금 이제 올해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 흑자 전환을 강력하게 지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추진했던 지금 ESS 관련된 수주에서도 거의 80%가 삼성 SDI가 채택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의 넥스테라 에너지와도 지금 이제 4,474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 지표에서도 2차전지 안에서도 삼성 SDI가 지금 이제 수출 대폭 증가로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영향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1등부터 지금 10위까지 나열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중국인데요. 중국이죠? 네. 3위가 LG 엔솔이고 그리고 또 이제 5위가 SK온이고요. 그리고 7위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6위가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인데 그래서 배터리 3사를 합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시장 점유율이 16.4%로 3위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일본의 파나소닉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세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OBB 법원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을 뿐더러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합작법인 조인트 베저를 설립해서 같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ESS 시장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LG 엔솔과 그리고 삼성 SDI의 어떤 이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충분히 주가의 하락은 나와줬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불확실성만 해소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S 타피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가고 그럼 네. 이제 테슬라 다시 한번 또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간 김에 또 만나야 되고 그럼 전자 전기 네. SDI SDI. 요 기대도 한번 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21만 5천 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5만 8천 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18만 3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요. 삼성 SDI고요. 앞서서 영민 매니저는 큐브 엔터. 네. 또 이야기하면서 채팅창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자 보이스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의 H.O.T를 모티브로 오마주했다, 했다. 모티브로 네. 했다. 거기에 소다팝은
캔디였다라는 이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대언의 인기가 국내 증시에도 함께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큐브 엔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